고속화되는 충북선이 호남 고속철로와는 연결되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 강호 측의 경쟁력도 떨어질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충주 구치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수용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성공 기원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지구촌 축제로의 자신감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선을 고속화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새로운 중심축이 되겠다던 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국토교통부가 오송 연결선 불가 입장을 정해 정작 호남 고속철로와는 연결이 안 되는 느림보 고속철이 되게 생겼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목포와 강릉을 3시간 30분 만에 오가는 이른바 강호선의 핵심은 기존 고속철로와의 연결. 고속화된 충북선을 기존 고속철로와 이으려면 오송과 원주에 각각 연결선이 필요한데 오송 연결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기술연구원의 의견을 근거로 철로상에서 연결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위험하다며 불가 입장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호남선 고속철로는 콘크리트 노반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오송 연결선과 이어줄 분기기가 필요한데 콘크리트를 일부 걷어낸 뒤 새로 깔아야 해 기존 콘크리트와 경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송 역사 안에서 연결하는 방안도 평택 오송 간 북복선 등 다른 철로와 겹칠 수 있어 어려운 상황. 기존 고속철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전북 익산에서 오송까지 일반 철로를 활용해야 해 강호선 이동 시간이 계획보다 40분 이상 늘어납니다. 충청북도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연결선, 봉양 경유 노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연결선도 충북도에서 열심히 대안을 마련해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강호선이 출발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주요 도심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상 경유차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준비 중인데 문제는 수요에 비해 늦어지는 경유차 폐차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지역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상 경유차와 오토바이 진입을 상시 제한 예정인 서울시. 진출입 경계 지역엔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데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충청북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중 공포를 예고했습니다. 첫 단속 지역은 청주시가 될 예정으로 주요 도로 20곳에 단속 카메라를 달 예정입니다. 청주시 시 경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청주시 시내권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적절히 섞어서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어쨌든 구축이 되고 해야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작을 목표로 위반 차량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점차 충북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늦어지는 경유차 폐차. 충북에 2005년 이전 생산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모두 11만 6천여 대로 청주가 4만 8천여 대로 가장 많습니다. 올해 초 조기 폐차 신청 차량이 2,500여 대에 달했지만 959대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경유차 보유 규모 면에서 4분의 1 수준인 충주시와 예산이 동일해 애초부터 의지가 약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량이 이제 충청북도에서 다 지정을 해주는 건데 청주에서 좀 많이 더 받을 수 있게끔 현재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충북에서 올해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일은 9일인 가운데 충북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경유차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40만 대 경유차 폐차를 목표하고 있지만 수요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석 달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이시동 지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무예마스터십이 지구촌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태권도 발차기에 궁실거리는 태견 동작. 세계 무예를 상징하는 주제 공연이 펼쳐지면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오는 8월 30일부터 8일간 열리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성공 기원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무예 마스터십이 올림픽과 더불어 지구촌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지구촌의 축제 중에 하나인 무예 올림픽의 창건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대회장인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공동조직위원장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회장으로서 국제적인 스포츠 인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2회 무예 마스터십. 잡음이 많았던 3년 전 첫 대회와 달리 얼마나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지,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회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충주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주 지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와 교원, 운영위원과 시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1,800여 명의 관계자 가운데 실제 투표한 인원은 개표가 이뤄지는 내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시행되는 충주 고교 평준화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대 제철 생산지인 충주시 칠금동 제철 유적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든 가마인 제련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충주 탄금대 남사면 구릉지에서 3, 4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3m 안팎의 원형 제련로 5기를 더 찾아내 지금까지 25기의 백제시대 제련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조사를 올해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시행하면서 제철기술 복원 실험과 자연과학 분석, 민속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세아시멘트와 대림비엔코, 대신아스콘, 한일아스콘, 제천자원관리센터 등 5개 기업이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제천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17년과 지난해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2021년까지 10에서 15%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모니터링과 방지시설 개선, 청정연료 전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내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응급수술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 문제로 CCTV 설치가 제한적이어서 돌발 상황에 대처가 쉽지 않다고 구치소 측은 해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구치소의 한 감방 안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5일.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50살 A씨가 34살 B씨에게 나무 탁자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의식이 혼미해진 30대 수용자는 구치소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면부 골절과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수용자는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구치소 측은 가해자인 A씨가 감방 안 비상벨을 누르고 난 뒤에야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 문제로 대부분 감방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돌발 상황까지 막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폭행 이후 가해자를 분리수용시킨 구치소 측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상해 사건은 지난 2017년 기준 450여 건으로 4년 사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교정시설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용자 상담과 순찰 강화 같은 체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는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칠금동에 112제곱미터 규모로 발달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간 활동센터에서는 운동과 미술, 미용체험 등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 적응 교육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색 별을 활용한 논그림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괴산군이 올해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를 주요 소재로 결정했습니다. 괴산군은 다음 달 3일부터 열흘에 걸쳐 문광면 신길이 5,000제곱미터 규모와 칠성면 유런저수지 일대에 돼지와 미선나무꽃, 산막이 옛길 등을 그려낼 예정입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유색벼 논그림은 해마다 소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교통문화지수가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의 전국 49개 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가운데 제천시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과 횡단보도 전지선 준수율 등이 높았습니다. 음성군 교복 구매비 지원 사업이 오는 31일 접수 마감됩니다.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각 학교와 군청, 읍면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